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기록형 강의를 할 겁니다. 저희 단기 집중 완성은 6일 동안 하시는 거고, 쟁점 인텐시브하는 11일 동안 합니다. 사실 이게 작년까지는 12회차였는데 제가 올해부터는 11회로 줄였습니다. 여러분들 전반적인 강의 부담도 좀 많은 것 같고 해가지고 그냥 하루라도 좀 줄이자라고 해서 줄였습니다. 뭐 별로 체감 안 됩니까? 어쨌든 그래서 줄였고요. 그래서 그 일정은 보시면 되고 저희 다만 내일만 오전에 진행하니까 내일 일정만 좀 양해 부탁드리고 그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강의 진행 방식은 일단 3회 동안은 이론을 정리할 겁니다. 이론 정리할 거고요. 그래서 헌법이랑 행정법 관련해 가지고 저희 이 공법 기록 1편 가지고 이론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4회차, 5회차, 6회차부터 기출 문제 풀이를 할 건데 일단 4, 5, 6회는 5회부터 13회까지 문제를 풀 겁니다. 5회부터 13회까지 문제를 풀 거고 이제 그렇게 일단 끝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 집중은 거기서 끝나는 거고 이제 인텐시브는 이제 그 이후에 남은 변호사 시험 기출 풀고 그리고 모의 시험 기출들을 추가적으로 풀 겁니다. 저희가 데일리 테스트는 따로 없는데 대신에 뭐 조사모사이긴 한데 매일매일 숙제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숙제가 있는데 제가 모의 시험 문제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풀어볼 만한 것들 그리고 이제 청구치를 작성하는 것들 이런 것들 과제를 내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내어가지고 한번 그냥 써보시면 좋습니다. 이걸 제출할 필요는 없어요. 제출할 필요는 없고 그냥 각자 풀어서 오시면은 다음날 강의 시작하기 전에 다음날 강의 시작할 때 제가 해설을 해드리고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숙제가 나간다. 그 숙제를 가급적이면 좀 풀어오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레벨업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행정법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 행정법이 좀 어려울 텐데 사실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제가 다 감안해서 강의할 거니까 행정법 안 들었는데 어떡하지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열심히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PPT 자료가 학원에서 인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한데 사실 앞부분은 굳이 뭐 필기감 엄청 PPT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은 아니어가지고 같이 좀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 헌법재판의 종류들을 보면은 헌법재판의 종류는 이제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탄핵 심판, 정당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은 이제 변시 기록에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는 뭐 형식적 기재 사항이랄 것도 없고 청구치도 특별할 게 없기 때문에 사실 기록에 나오기는 쉽지 않고요. 그래서 사실 기록에 나오는 건 위헌법률심판과 68조 1, 2항 헌법소원이 나왔었습니다. 작년까지 딱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제 13회 변시에 뭐가 나올지 약간 충분히 예측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13회 변시 때 헌마 사건 나왔는데 사실 요거 3가지 중에서는 뭐가 나오냐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셋 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셋 다 유형을 대비를 하셔야 되고 근데 사실 위헌법률 심판은 위헌법률 심판만을 물을 바에는 68조 2항으로 묻는 게 쟁점이 더 많기 때문에 사실 위헌법률 심판보다는 68조 2항이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위헌법률 심판으로 나왔을 때 학생들이 함정에 빠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유의하셔야 되고 오늘 같이 볼 건데 특히 이제 68조 1항 2항과 차이가 있는 건 위헌법률 심판은 헌법재판소에 내는 게 아니라 법원에 내는 거고 그래서 법원의 담당 재판부까지 기재되어 있을 거고 우리 대리인 표시도 좀 유의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특징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3가지를 우리는 중점적으로 볼 거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헌법 소송에서 나올 수 있는 추가적인 이제 문건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서, 의견서, 답변. 나중에 드릴 거예요. 지금 없어요. 이 3가지가 있는데 사실 가처분 신청서는 우리 헌법재판소 법에는 정당해산 심판과 권한쟁의 심판에만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판례가 헌법소원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모의시험 기록에 2번 나왔었고 변호사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었고 그 13회 변시에 출제가 되었죠. 이게 뭐 13회에 나왔다고 해서 곧장 안 나온다 이런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사실 이런 거지. 예를 들어 3회 때 헌법소원 나왔으니 4회 때는 안 나오겠지 이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가처분은 뭐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형을 좀 익혀 놓으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헌법재판에는 의견서랑 답변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위헌법률 심판에서는 그 소송사건 당사자와 법무부 장관이 의견서를 낼 수가 있고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도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이 의견서를 낼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보고 쓰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사실 그냥 합헌 논증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사례와랑 완전 똑같습니다. 답변서도 마찬가지예요. 답변서는 헌법소원이랑 권한쟁의 같은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있는 경우가 있죠.
우리 헌법소원은 주로 법령 헌법소원이 나오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대상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정해져 있을 거기 때문에 상대방의 답변서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냥 합헌 논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색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의견서 답변서는 이제 기록에 나오기는 좀 적절하지 않고 뭐 나오면 사례 문제랑 완전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평소에 공부했던 것처럼 요 세 가지 유형과 가처분 신청서 정도만 이제 형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변호사 시험 공법 기록은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점수를 좀 나눠서 공부를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이 공법 기록형은 이렇게 네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식적 기재사항. 뭐 여러분들 뭐 그 원고 기재하고 피고 기재하고 청구인 피청구인 기재하고 날짜 기재하고 관할 기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청구 취지가 있습니다. 청구 취지는 사실 민사 기록만큼 파괴력이 있진 않아요. 사실 민사 기록은 여러분들이 청구 취지가 175점 중에 거의 뭐 50점에서 100점 정도 왔다 갔다 하지만 사실 공법 기록에서는 청구 취지가 보통 뭐 형사가 아니고 행정도 그렇고 헌법도 그렇고 대부분 다 5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맞추면 당연히 좋아요. 맞추면 좋은데 뭐 조금 틀렸다고 해서 뭐 민사기록처럼 크리티컬하진 않기 때문에 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우리는 1시간 동안에는 이 청구 취지를 정확하게 쓰는 방법들을 훈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의 감점은 있을지라도 어느 정도 청구 취지를 웬만큼은 맞게 특정해서 최대한 5점 중에 4점 이상은 받는 걸 목표로 청구 취지를 특정하는 방법을 배울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적법 요건과 본안 요건은 사실은 뭐 사례 쓰는 거랑 크게 다르지는 않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제 공법 기록에서 특수한 부분들은 이제 작성하는 측면에서는 형식적 기재사항과 청구 취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형식적 기재사항을 학생들이 너무 소홀히 대하는 측면이 있어요. 이거 너무 간단하니까 그냥 뭐 대충 쓰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형식적 기재사항이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10점짜리 사례형 문제를 풀잖아요. 여러분들이 답을 엄청 잘 썼어. 그럼 6점을 받아요. 10점짜리 사례형을 답을 못 썼어. 그럼 4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15%면 6점을 받고 하위 15%면 4점을 받아요. 그러니까 70%가 4점에서 6점 사이에 들어와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보통 채점을 할 때도 그렇게 줘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썼다고 해서 절대 10점짜리를 10점 만점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10점짜리 문제를 풀었을 때 대부분 70%의 학생들은 2점 상관인 거예요. 점수 배점은 10점짜리 문제이지만 점수 편차는 2점에서 점수 편차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형식적 기재사항은 그렇지 않죠. 형식적 기재사항은 맞추면 점수를 다 가져가는 거고 틀리면 점수를 다 잃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위험 없는 심판에서 관할 특정하는 거 보통 배점이 한 2점 정도 있는데 이거 그냥 맞추면 2점 가져가는 거고 틀리면 빵점 받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 이게 너무 간단하고 쉽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대충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실수하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실수하지 않을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 실제 시험장에서 가급적이면 형식적 기재사항은 실수가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이게 나중에 표준 점수로 돌렸을 때는 파괴력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적법 요건과 본안 요건은 우리가 하나하나씩 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분량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를 잠깐 보면은, 결국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헌법소송 한 면, 그 내면 포함해서 한 문제, 행정소송 내면으로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될 건데, 사실 이게 수기 시험일 때는 그 헌법소송도 그렇고 행정소송도 그렇고 세 면을 채우기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CBT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CBT로 해보니까 여전히 똑같죠. 뭐 다를 바가 없다. 여전히 세 면을 채우기가 힘들다라는 이제 기분이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CBT가 글자가 콩만해요. 그렇죠? 글자가 콩만해가지고 써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말을 지어내도 뭔가 분량이 늘어나지 않는 이제 그런 기분들을 계속 느끼죠. 이제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분량 채우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공법 기록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분량을 채워야지만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써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분량은 좀 채우셔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50점에 적어도 3면은 채우셔야 된다. 적어도 6면은 채우셔야지만 분량적인 불이익이 없다. 그래야지만 이제 읽을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시간을 재고 문제를 푸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안에 이 정도 내용을 채울 수 있는지를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시간 분배를 해야 되겠지. 시간 분배를 해야 되는데, 자, 2시간 동안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헌법 행정법을 다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문제 읽고 메모하는 데까지 제가 생각했을 때 수험생들은 평균적으로 35분에서 6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남은 시간이 오롯이 이제 답안을 쓰는 시간입니다. 근데 저는 극단적으로 이 답안 쓰는 시간이 1시간이면은 6면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